1915년에 그 지금의 이제 충주시죠. 충주시 노은면 이제 금학동 탑골이라고 하는 절터에서 금동불상이 하나가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금동불상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연호하고 간지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건흥 5년. 건흥이라는 것은 이제 연호가 되겠죠. 건흥 5년 세제병진. 그 해는 이제 병진년이다 이거죠. 세제병진에 불제자인 청신녀 상부 암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불상을 내가 조성하는데 그 태어나는 윤회하면서 계속 태어나는 때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을 이제 듣고자 하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의 학자인 구로이다 가스미 흑판승미는 이제 거기 병진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병진년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596년이 병진년이에요. 이게 596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환단고기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은 이제 장수열제께서 임금이 되셔가지고 연호를 건흥이라고 세웠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불상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불상이고 장수열제 때 만들어진 불상이라는 것이 자명해지죠. 근데 고구려는 즉위년 칭원법을 씁니다. 그 즉위하는 해가 원년이에요. 그러면은 건흥 5년이라면 언제냐면은 416년이 됩니다. 412, 13, 14, 15, 16. 그 416년이 건흥 5년인데 그 해가 병진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상은 416년에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 해답이 그냥 금방 나오는데 지금의 그 대한민국의 학자라든가 일본의 학자들이 결국은 그 상상을 통해 가지고 뭐 신라에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뭐 596년에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 다 허구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단군릉에 대해 가지고 뭐 한다면은 그 북한의 어떤 그 정통성, 사실 어떤 뭐 주체 사상이라든가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 가짜가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그게 뭐 진짜라고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먼저 그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발표가 나자 한국의 그 강단사학계의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북한이 왜 그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벌써 이제 부정적이죠. 북한에 그 단군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주체 사상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렇게 하고서 1994년에 한국 상고사 학보라는 그런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에서 그 단군능은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이 정통성 확보를 위한 이 정치적인 면을 이제 더 보이고 있다. 이제 이것이 그 한국 강단사학계의 반응이에요. 그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아쉬운데 그럼 북한의 그 평양 동쪽에 단군능이 정말 있었다는 게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데 있느냐 없느냐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놀랍게도 조선시대 그 기록에 10군데 이상의 북한 평양 동쪽 강동군에 단군능이 있다는 기록이 10군데 이상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조선왕조실록 그 숙종실록, 숙종 23년조를 보면은 강동의 단군묘 나오죠. 강동의 단군묘, 평양의 동명왕묘를 손질하여 좀 개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소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숙종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임금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영조 15년 1739년에
시독관으로 있던 유책이라는 사람이 그 단군과 기자 이하 여러 왕들의 능묘를 좀 수리를 하고 손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청을 하니까 영조 임금께서 그렇게 하라.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영조 39년인 1763년에 전왕조, 즉 고려시대의 왕들의 능과 단군, 기자, 신라, 고구려, 백제의 시조의 능을 그 수리하고 개축하도록 이제 명을 내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조 때 오면은 그 정조실록을 보면은 정조 10년이에요. 1786년에 승지 서영수라는 사람이 정조에게 그 주청을 하기를 자신이 그 강동에서 귀양살이를 했는데 그 귀양살이를 할 때 보니까 고을 서쪽 삼리되는 곳에 410척이나 되는 무덤이 있는데 그 주위의 모든 노인들이 이걸 단군의 무덤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개 유형원이 쓴 여지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제가 거기 있을 때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부 주위에 나무를 베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소나 말을 거기서 방목을 하고 있고 아니 제사는 못 지낼 망정 그 백성들이 땔나무를 베거나 그 목축을 하지 못하도록 좀 명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정조에게 요청을 해요. 승지 서영수가. 그러니까 정조 임금께서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립니다. 무덤을 제대로 수리를 해라. 그리고 무덤을 돌보는 그런 민호, 이제 그 동네에 살면서 그 단군묘를 돌보는 사람을 정해라. 그리고 평안도 관찰사로 하여금 순행을 해가지고 좀 몸소 살펴봐라. 그리고 이 강동 고을의 수령은 봄, 가을로 2번씩 직접 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조선왕조실록에 뭐 10군데 이상 뭐 이런 그 단군묘, 단군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국 학계도 뭐 그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밖에 그 인정을 없지 않을까요? 하고서 이제 북한에 무슨 뭐 호구라든가 무슨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했다, 주체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런 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좀 비학문적인 그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조선조에서 아마 이 그 단군묘와 관련된 그 이야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시조묘에 대한 이제 그 관리, 요게 이제 그 단군묘와 아까 뭐 기자묘, 뭐 신라, 백제 이런 시조들을 이제 모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단군묘를 모시게 된다면 당시는 이제 중국의 눈치, 사대주의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상당히 보지 않았을까요? 뭐 이제 그런 것을 참고한다면은 이제 그 단군묘가 단군능으로 이제 승격이 되는 그런 것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단군능으로 승격이 되거든요. 뭐 그거와 이제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900년에 의관인 백호섭이라는 사람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1889년에 기자의 무덤을 기자릉으로 봉했고 1891년에 동명왕의 무덤을 동명왕릉으로 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군의 무덤을 단군릉으로 받드는 것을 더 앞서서 해야 됐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빨리 그 평안도 관찰사로 하여금 그 강동의 단군묘를 단군릉으로 받들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께서 이 단군묘를 단군릉으로 받드는 논의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한다.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해서 1900년에 단군묘가 이제 단군릉으로 승격이 됩니다. 승격이 되고 1909년 순종 황제가 이제 명을 내려요. 그 평양에 기자를 그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었는데 그걸 숭인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단군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숭령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숭령전에 평안남도 관찰사를 보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하라. 이제 단군의 제사를 지내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강동에 그 단군능이 그 잡초가 우거진 채 그 보살피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관리하고 지키는 절차를 마련을 해서 이제 거행하게 하라. 이렇게 그 순종 임금께서 그 1909년에 평안남도 관찰사에게 명령을 하는 기록이 역시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 이제 고종이 아무래도 이제 대한제국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세우면서 이제 단군 묘 이제 묘를 이제 그 능으로 이제 격상을 시키는 뭐 그런 의식이라든가 의뢰를 지금 한 거죠,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그 사대주의적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단군능에 대한 이 관리가 아무리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아까도 이제 뭐 잡초가 우거졌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왕조 실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역사서에서도 이 단군묘 또는 단군총 이런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숙종 23년이면은 1697년 기록이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그 강동에 단군 무덤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동국여지 승남에 나옵니다. 그 이제 조선왕조실록 말고. 그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성종 때, 성종 12년이면은 이제 1481년인데요. 여지승남을 만듭니다. 여지승남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4년 뒤에 조금 조목을 추가를 해요. 그 성씨라든가 봉수라든가 그 고적 거기에 있는 오래된 유적들을 1485년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군 무덤에 관한 것은 고적이라고 표시된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강동에 있는 단군 무덤에 대한 기록은 아마 1485년에 그 보입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530년 그 중종 그 25년에 이제 신증 동국여지 이제 승남이라고 이제 출판이 되는데요. 그 지금 뭐 시중에서 다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지금 가서 보면은 강동현 고적조에 그 현의 서쪽 삼리에 단군묘가 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조선시대 그 책 중에서는 가장 빠른 뭐 조선시대 책뿐만 아니라 이제 신라 고려 전 시대를 거쳐 가지고 그 평양 동쪽 강동군에 단군의 무덤이 있다는 뭐 최초의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이제 반개 유형원이 쓴 동국여지지 이것이 이제 1656년에 이제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 강동현 서쪽 삼리에 단군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허목이 쓴 미수기연에 그 송양이라고 썼어요. 거기에는 이 송양을 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소나무 송자에 흑덩이 양자인데 그 송양 서쪽에 이제 단군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남 안정복이 쓴 동사 강목에도 서쪽 삼리에 단군총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긍익이 쓴 연려실 기술에도 그 강동군에 단군의 무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뿐만이 아니고 뭐 신증, 동국여지, 승남 등 뭐 여러 곳에서 있다면은 뭐 단군릉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 지금 사실 그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은 그 단군 조선의 평양이 지금 북한에 있는 평양이 아니다. 그게 이제 만주에 있었다는 사실이 뭐 그렇습니다.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 북한에 있는 단군론의 이 존재가 조금 의심이 들 수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환단고기가 위대성이죠. 환단고기의 그
오세 단군 이제 구울조를 보면은 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군 조선은 삼한 관경제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단군은 이제 하얼빈에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부단군을 두었는데 평양은 마한의 수도였어요. 예. 거기에는 이제 부단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북성 당산시가 그 번한의 수도였어요. 예. 거기에도 이제 부단군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단군은 저 하얼빈에 계시는데 왜 단군의 무덤이 그 평양 동쪽에 있게 됐느냐 이거예요. 예. 근데 그 놀랍게도 행촌 이암이 쓴 그 단군 세기를 보면은 오세 단군 구울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세 단군 구울 16년이다. 이 16년이 기원전 2084년이에요. 구울 단군께서 직접 이 장당경을 가셨다. 장당경이라면은 지금의 그 요령성 그 개원시입니다. 개원 아마 그 당시에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 장당경에 이르셔가지고 삼신상제님을 받드는 그런 그 재단을 봉축을 했다. 그리고 이제 환화를 많이 심었다. 이 환화라는 것이 그 고조선의 국화입니다. 예. 진달래예요. 그 주위에 진달래를 많이 심었고 그해 7월 달에 남쪽으로 순행을 해가지고 풍류강을 지났다. 이 풍류강이라는 것이 강동군의 북쪽에 그 비류강이 흐르는데 그 삼수변에 그 달라 불자를 쓰는데요. 어떤 사람 불루도 읽어요. 그 지도책을 보면 불류강이라고 나오고 비류강이도 나오는데 지금도 비류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풍류강이라고 여긴 썼어요. 풍류강을 건너가지고 송양 땅에 이르렀다. 그 아까 그 미수기현의 송양의 단군 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송양 땅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병을 얻어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 하얼빈까지 운구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 강동군에다가 오세 단군 구울의 무덤을 거기다 썼고 그 장소가 대박산이다. 예. 대박산에다가 장례를 지냈다. 이렇게 이제 환단 고기 속에 있는 단군세기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역사책에도 대박산에 단군 무덤이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의 명칭이 대박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세 단군 구울의 무덤이라는 게 정확하죠. 아, 예. 평양의 단군릉이 이제 그 오세 단군 구울의 무덤이다. 네. 예. 그 북한의 단군릉이 왜 들어섰는지 사실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밝혀준 것이 바로 이제 그 환단고기라는 이제 말씀이시네요. 이 환단고기에서는 그동안 그 부정확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그 단군 조선의 8조 군법도 전문을 밝히고 있다죠. 예. 저도 이제 제가 중학교 때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역사 시간에 고조선에는 그 8조 군법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한서 지리지에 보면은 그 이제 낭랑 조선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고조선에는 범금 8조, 이 범하는 것을 금하는 8조문이 있었다 하면서 3조문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이제 곡식으로 보상을 한다. 그다음에 3번째는 도둑질을 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그 집에 그 종으로 삼는다. 이런 이제 3가지 조문이 고조선의 8조 군법 있는데 그 3가지밖에 한서 지리지에는 열거가 되질 않아가지고 저도 중학교 당시에 나머지 5개는 뭘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환단고기를 보다 보니까 환단고기 그 삼한관경 본기에 보면 번안세가 있는데 번안세가에 나머지 5조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가 뭐냐면은 훼소도자는 금고에 처한다. 소도를 훼손시킨 사람은
행동을 구속시키는 거죠. 금고형에 처한다. 그리고 실예의자, 예의를 잃어버린 사람은 복군이라 그 사람을 그 징발해가지고 군인으로 입대를 시킨다. 그다음에 불근로자, 그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부역에 동원한다. 진공을 한다. 그다음에 작사음자, 어떤 남자나 여자가 그 음행을 행하는 사람은 그걸 잡아다가 태형, 그 볼기를 친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은 잘 타일러서 훈방을 했다. 해서 그 나머지 5조목이 빠진 나머지 5조목이 전부 그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참 저도 뭐 한서질이 이제 이야기한 그 3개밖에 몰랐었는데 네. 참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시원하게 이제 8개 전문을 아마 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그 발조금법을 만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그 참 저는 환단고기를 보면서 이 놀라운 것이요. 이게 뭐 두리뭉실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어떠한 그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인물과 상황이 정확히 연대가 정확히 묘사돼 있거든요. 이것은 그 환단고기를 보면은 22대 색불로 단군 20년에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색불로 단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한 단군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1286년이에요. 그러면 색불로 단군 20년이면은 1266년에 색불로 단군께서 8조 금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당시에는 그 3조선이라 그랬죠. 21대 단군 때까지는 3한이라 그러고 22대 색불로 단군부터 43세 물리 단군 때까지는 3조선이라고 불렀는데 그 3조선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반포를 하게 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 당신께서 어떤 뭐 구테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사회의 그 기강을 잡기 위해서 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8조 금법을 만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는 그 8조 금법을 이제 그 색불로 단군께서 이제 지으셨다고 지금 하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 기자조선을 지은 기자가 지었다고 하지 않나요? 예. 그게 이제 저기 삼국지 위지 동이전 예조를 보면은 기자가 조선에 가서 8조 금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전혀 그 기자는 우리나라에 와서 왕노릇 한 적도 없고 그거는 뭐 잘못된 상상에 의해서 쓰여진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윤창렬 교수님을 모시고 환단고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그동안 풀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환단고개가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환단고개가 진설하는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